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FOMC의 금리 동결 발표 일단 예상과 부합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렸던 또 BOJ의 금리 동결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안도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감사보고서 시즌까지 소화해가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가려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병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의상이 빨간색이시네요. 네, 그죠? 저희 네. 빨강색, 파란색 같이 입었는데요. 네. 오늘 시장도 좀 빨갛게 되려나요? 네,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 시장에 대한 힌트들 가득 얻어가야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7%의 강세, 코스닥은 0.2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만이 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전문가님 계속 말씀해 주셨던 3월 20일에 그 시장이 드디어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는 또 어떤 힌트들 잡아가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3월 20일 다 와간다. 그러니까 증시의 봄 기운이 불어 닥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완연한 봄 기운으로 가고 있어요, 증시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결국은 시장을 읽어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역행해서 이겨내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시장을 먼저 읽으려는 기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을 읽으려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업황 보고 그 다음 종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종목 선택해놓고 업황 보고 시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또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예측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측해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읽어내려고 하는 노력, 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얘기를 계속 이어왔던 거고 그다음에 화사한 봄 기운이 불어닥치니까 너무 편안한 매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꼭 좀 참고해 보셔서 시장을 먼저 읽으려는 그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증시에도 봄 기운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쪽이 더욱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 주고 계신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강조해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기사나 보이지 않는 가치들 제가 얘기 늘 드렸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경제지나 여러분 직접 발로 뛰거나 그런 게 훨씬 보이지 않는 가치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가치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하시면서 강의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계속 실전 강의예요. 이 배웠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실전 강의에 지금 대입해봐서 적응해봐서 적용해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이어나가느냐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한 자 시장을 먼저 읽으니까 지금 굉장히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 편안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시장을 읽는 것도 결국은 이런 경제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경제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정답지 공시분석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실전에 이제 응용했던 사례들. 자, 3월 13일입니다. 그전에도 유한양행을 이 경제지를 통해서 짚어드렸지만 이 경제지의 내용에 보면 유한양행, 폐암신약이에요. 폐암신약. 자, 이 폐암신약.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이것의 이름이 렉나자예요. 이 렉나자가 영국을 뚫어냈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앵커님 그거 기억나세요? 자, 전하 신에게는 10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그 이게 유한양행 거였잖아요. 맞아요. 유한양행이 임상에 이제 임상이 벌써 들어간 게 10개가 있다. 이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 또 렉나자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마일스톤 단계적 기술료를 받는다. 그래서 요 얘기 드렸고 기준점. 자, 차트의 기준점은 어디냐? 12만 원이다. 요 얘기 드렸어요. 12만 원 밑으로 들어가면 모아가는 전략. 매수를 계속. 그래 최근에 계속 12만 원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12만 원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자, 오늘 몇 프로 뛰어올랐어요? 오늘 제 지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딱 보니까 8% 가까이 올랐어요. 8%. 13만 원 뚫었어요.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렉나자, 그 다음에 10척의 배, 임상시험, 그 다음에 마일스톤. 근데 이 마일스톤이 자 영국을 뚫어냈다. 영국을 뚫어냈는데 마일스톤이 적용되는 건 어디부터다? 중국하고 일본인데 이 까다로운 영국을 뚫어냈다는 것은 자 중국하고 일본을 뚫어내기가 훨씬 쉬운데 이 중국하고 일본 즉 비소세포 폐암은 서양인들보다 동양인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이 제대로 뚫려야 마일스톤 단계적 기술료가 확 더 올라가겠죠. 지금 굉장히 영국을 뚫었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영국을 뚫었는데 일본하고 뭐 중국은 우습지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어떤 주식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어요? 결국은 11만 원 기준점, 12만 원 기준점에 밑으로 내려가 11만 원대 내려가니까 확 올라오는 거죠. 이게 실전이야. 이게 응용이에요. 자꾸 정답지를 왜 안 봐요? 내가 참 속이 이 마이크가 있어서 이 가슴을 치지도 못하겠고 왜 안 봐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신문은 야 유한양행이 이제 곧 되게 좋아질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신문은 해주고 있어요. 야 너 유한양행 봐야 돼. 근데 그걸 분석해주는 병군이가 뭐라고 얘기해? 12만 원 밑으로 가면 사라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잖아. 해주고 있는데 안 사.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정답지를 자꾸 두고도 다른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고. 얼마나 답답해요. 다음 거 보면 우리 앵커님 또 확 극할걸? 다음 거 뭐? 꼬북칩. 자, 꼬북칩 얘기했잖아. 오리온 꼬북칩. 오늘도 지금 3% 오르고 있어. 꼬북칩도 얘기했고, 초코파이 정도 얘기했고. 그죠? 초코파이. 그 다음에 오리온의 자회사.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 리가캔바이오. 이 얘기도 다 했잖아. 이 다 기억나죠, 앵커님? 네. 그래. 이렇게 다 정답지 같은 걸 공개를 했는데 왜 안 보냐고. 내 진짜 답답하네. 꼬북칩 우리가 먹어봤어요까지 이래 막 주고받았잖아요. 맛있다고 얘기하고. 자, 그 꼬북칩이 지금 노이즈 마케팅까지 했다잖아. 노이즈 마케팅. 그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바람에 더 검색어 1위에 올라가면서 자, 지금 확 올라갔잖아, 오리온이. 어제 확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이걸 왜 안 봐? 내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지가 딱 이미 경제지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오리온, 야, 초코파이 생각하지 마. 리가캔 바이오 있어. 자, 오리온, 초코파이만 생각하지 마. 꼬북칩도 있어. 자, K푸드 지금 인기 좋아. 자, 이 얘기를 신문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난 안 봐. 나는
꿀뚝산업 좋아해. 뭐 여기가 취미생활, 그다음에 뭐 자기 편향적인 곳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나는 데예요. 응? 자기가 좋아하는 곳, 그런데 투자하면 여기 그런데 투자하면 수익 나는 곳이야 여기가. 제발 좀 이상한 얘기들 하지 마시고 신문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제발 보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한 매매로 이끌어 줄 거예요. 대형주라고 해서 결코 불편하지 않습니다. 요새 대형주들도 10% 막 7%씩 막 올라가. 근데 왜 지금 3월 20일까지 중소형주 왜 안 달았어요? 소형주 왜 안 달았어? 소형주 왜 안 했을까? 애백물 왜 소형주 얘기를 안 했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보 시즌이라고 얘기했잖아. 간보 시즌. 이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을 읽어야 된다니까. 간보 시즌 때는 소형주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실적이 안 나는 소형주, 특히 적자가 심한 소형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중대형주도 마찬가지. 적자 심하고 실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중대형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은 해야 되지. 근데 그 턴어라운드 되는 것조차 의심해야 되는 게 언제다? 간보 시즌이에요. 감사 보고서 시즌이라고. 이때는 수도 없이 의심해야 됩니다. 그 의심하느니 뭐? 대형주 하잖아. 오리온, 그죠? 그 다음에 유한양해. 자, 다음 거 볼까? AI 기반 의료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 자, 이거 제가 발품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현장 탐방 갔다 왔다. 어디? 지난주에 바이오 헬스 디지털 혁신 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갔다 왔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의료 AI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데 의료 AI는 왜 이게 도입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왜 의료 AI가 의사들이 의료 AI를 반기면 안 되지 않느냐? 왜 의료 AI를 반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까지 차근차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송에 휘말리는 거예요. 소송. 특히 제일 짜증나 하는 소송이 의료소송입니다. 근데 옛날만큼 뭐 의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의사의 잘못을 안 봤던 그 옛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그럼 뭐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이게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도 의사의 잘못으로 의심을 해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자, 이 판독에 대한 부분. 판독, 디지털 판독, MRI 판독, 엑스레이 판독, CT 판독, 이 판독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해주면 의사에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소송에 면피 사유가 생긴다고. 면책 사유가 생긴다고. 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도입 안 할 수가 없다고. 왜? 내가 한꺼풀 책임의 면책 사유가 하나 생기는데 그걸 도입 안 할 거냐? 100% 도입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의사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로봇 수술 안 할 것 같죠? 근데 의사들 왜 로봇 수술 반겨요? 금액도 올라가지만 로봇 수술이요. 의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수술 중 어떤 정교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사의 잘못을 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면책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면책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그러면 도입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통은 AI, 반도체,
장비 싸움으로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병원 갈 때 뭐 중입자 가속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MRI. 요새 대형 병원에 MRI 갖추고 있는데 안 갖추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옛날에 MRI 한번 찍으러 가려면 서울대병원에 갔어야 됐어요. 지방으로 가면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만 MRI 찍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대학병원이 못 갖춰서 민간 기업에 가고 해갖고 가기도 했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지. 그런 장비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때 MRI는 지금 MRI는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물론 뭐 지금은 보험 적용이 되지만서도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 버려서 그런 거지. 그래서 두 종목을 딱 얘기 드렸죠. 루닛, 딥노이드. 그죠? 월요일 날 9% 올랐습니다. 루닛 9% 올랐어요. 딥노이드 9% 올랐어요. 아니, 결국은 정답지 같은 거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만 여러분들에게 정답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뭐 여러분들 뭐 저도 뭐 많이 살았습니다만 우리 앵커님 지금 이게 숙녀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실례인데 30 미치잖아요, 그죠? 네. 예. 20살? 자, 그러니까 자 앵커님이 하여튼 20대야. 아직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본 세상을 지금까지 딱 살아본 세상을 딱 그러니까 많이 살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까지 딱 살아본 세상을 딱 돌이켜 봤을 때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게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요? 예. 태어난 거? 태어난 거. 그렇지. 네. 태어난 건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지. 또 딱히 딱 떠오른 건 없네요. 딱 떠오른 거 없죠. 네. 나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게 있나? 이런 게 그러니까 뭐든 다 노력해야만 얻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주식시장 들어오면 네. 이 노력보다는 뭘 바라냐면 여행을 바라요. 그리고 쓸데없는 기도를 해요.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미신을 아니 미신 평소에 미신 안 믿죠? 네. 나도 미신 안 믿어요. 모든 사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만 들어오면 여행을 바라고 미신을 믿어요. 막 쓸데없는 기도를 막 하고. 아니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은 주식시장이나 여러분들의 평소에 생활하는 그 인생의 어떤 생활적인 측면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넷플릭스의 그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를 최근에 이제 봤거든요. 앵커님 혹시 보셨어요? 저도 짧게 봤어요. 예. 그 아이유 그분과 박보근 그분이 연기를 되게 잘했어.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드라마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드라마의 작가, 그다음에 그 박보검 씨, 그다음에 아이유 씨가 속해 있는 그 소속사가 있더라고. 그 소속사에 이제 그 드라마가 제작이 된 거지. 그래서 그 회사가 상장돼 있어요. 펜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보고서 이 드라마 주식이 좋을 것 같아 하고 딱 봤거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주가가 이미 팍팍팍 올라 있어. 이미 올라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빠른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발빠른 겁니다. 좀 재밌다 싶으면 그쪽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얘기해 준다? 이미 신문은 그 전에 펜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해 줬어. 훨씬 전에 얘기해 줬어. 이 드라마가 제작된다고 얘기해 줬어. 펜 엔터테인먼트로 제작된다고 얘기해 줬어. 넷플릭스로 반영된다고 얘기해 줬어. 다 얘기해 줬어. 뭐? 언론은.
힌트는 다 줬어. 근데 늦은 것뿐이에요. 신문 보는 걸 게을리하지 마세요. 신문 보는 걸 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시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원고를 쓴 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오늘은 원고를 아침에 일찍 써서 보냈어요. 그래가 이제 그 보냈는데 장 시작도 훨씬 전에 그 공시가 하나 눈에 띄어서 보냈는데 그게 오늘 10% 이상 올라가 버리더라고. 공시가 그러니까 내가 눈에 띄는 공시는 다른 사람도 눈에 띄는 거야. 근데 그걸 설명을 할게요. 좀 이따가 여기 나와. 이미 내가 원고를 써가 이미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살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행으로 노력이 아닌 요행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눈으로 보이는 차트는 거의 요행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그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트 책이 전 세계의 스테디셀러가 되겠게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법칙 하나 발견했으면 야, 이 법칙은 무조건 통해 라는 게 알아냈으면 저 방송 출연 안 해요. 진짜 방송 출연 안 해요. 뭐하러 그걸 알려요. 내 혼자 알고 내 혼자 재미 보지. 방송 출연하면 그게 주식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그럼 왜 하냐고요? 이건 보편 타당한 정답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편 타당한 정답들은 여러분들이 몰린다고 해서 그게 주가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차트는 여러분들을 역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부분들의 세력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게 당하면 어떻게 돼요? 당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트에 당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잘 하는 말 있지. 세력에 당했다.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시장을 못 읽으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지난 12월 달부터 앵커님과 제가 12월 달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미 3개월 뒤에 얘기를 계속했어요. 3월 20일까지는 증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올라도 또 빠지고 빠져도 다시 오를 것이다. 즉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미 예측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제가 말을 바꿨죠. 이제 증시에 봄 기운이 올 것이다. 왜? 3월 20일이 다와 가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점점 해소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시장을 읽으니까 훨씬 편하죠. 그 말이 맞았구나가 이제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는 없어요. 세상에서 저도 많이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고 할 수 있고 아직은 어리다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50대입니다. 50대인데도 그 망고불변의 법칙, 노력하지 않고서 얻어지는 건 없다는 그 망고불변의 법칙이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제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여기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여행을 바라고 뭔가 기도를 바라고 운을 바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을 살 때도 꼼꼼히 물 틀어보고, 그죠? 벽지는 제대로 발렸나 보고, 수압은 세나 보고, 그죠? 곰팡이는 없나 보고, 오만 걸 다 살펴보시던 분이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야, 요거
요거 3배 간다 하더라. 요거 2배 간다 하더라. 요거 5배 간다 하더라. 요 말에 팔랑팔랑 기가 팔랑팔랑 거리면서 덜렁 매수를 합니다. 아마 직접 돈을 싸들고 가서 이렇게 매수를 하라 하면 그렇게 쉽게 매수 못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현금이나 똑같은데도 돈을 싸들고 하라 하면 그렇게 쉽게 매수 못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일을 막 하다 보면 이게 우습게 느껴지거든. 신용 누르는 걸 우습게 생각하거든. 미수 누르는 걸 우습게 생각하거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대로 모르면서 신용 미수 막 눌러 제끼니까 망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망하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죠.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방문 꼭 잠가놓고 공시 분석하고 뉴스 볼 때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 흐름이 깨지니까. 그래서 문 딱 잠가놓고 봐요. 공시 볼 때도 사무실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만 공시하고 뉴스를 봅니다. 그래야 꼼꼼히 눈에 들어오니까. 예전에 공부할 때 어땠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한다? 아유, 우리 앵커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앵커님은 2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요? 공부하면서 네. 라디오 듣고 공부하면서 뭐 이런 다른 거 하고 이런 게 돼요? 노래는 듣긴 되는데 네. 라디오는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여자분들은 그게 되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요, 2가지 일이 한꺼번에 안 돼요. 진짜. 나는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한다 하는 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라디오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공부가 돼?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러면 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시 분석하고 뉴스, 기사 검색할 때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천금 같은 시간이고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알아간다면 여러분은 저와 비슷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보자고요. 또. 자, 소카 창업자 17만 주 공개 매수한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리면서 이 17만 주 별로 큰 돈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소카가 앵커님한테도 물어봤어 그때. 소카 이용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소카를 이용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소카 인기가 시들해졌다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17만 주 공개 매수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뛸 것 같아요. 뛰었다가도 죽는다고 얘기 드렸죠.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이건 절대 하는 거 아니다까지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봐, 주가가 죽잖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니까. 뭘 적용하면 효, 미, 시, 방. 나는 이 종목 보면서 이게 딱 떠올라요. 왜? 이게 습관처럼 돼 있으니까. 근, 접, 재, 산, 가. 9가지. 요거 딱 체크하면 이거 단기성 호재 나와도 안 가겠는데가 딱 눈에 보여요. 미래의 주가 예측이 딱 된다니까. 효용 가치성. 이게 지금 미래성 있어? 자, 소카가 한때 인기 있었지. 시성 있어? 방향성은 있네. 그죠? 근접성도 있어. 접근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 재무 안전성 없어, 지금. 산업 안정성도 없어. 가격 안정성은 있네. 자, 여기서 동그라미 씌져 있는 거. 방근접가 4개밖에 없어요. 9가지 중에 4개밖에 없어. 안 사야 될 이유가 5가지고
사야 될 이유는 네 개밖에 없는 극히 이 9가지 성질을 다 만족시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끼케야 4개야. 5대 4야. 안 사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아. 근데 이걸 사요? 안 사야 되겠다고 딱 답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빠지잖아. 봐. 매수하겠다 하는 가격대에서보다 더 빠져요. 공개 매수한다 하는 가격대에서보다 더 빠진다니까. 17,000원에 공개 매수한다 했는데 지금 더 빠졌어. 17,000원 안 돼요. 택도 없어. 그럼 지금 매수해가 17,000원에 판매 안 됩니까? 에이, 17만 주밖에 안 한다니까. 돈 얼마 안 돼요. 그럼 4개 지금 다 사준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 빠지는 거예요. 그때만 딱 뛰어오른 거야. 이때 팔은 분이 위너야. 안 좋다고 딱 얘기하고 바로 팔았으면 위너야. 사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안 좋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딱 만약 그전에 들고 있던 분이 이때 딱 팔았으면 위너라니까. 이만큼 어떤 우리가 주식시장에 사실 주식시장에 자 앵커님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주식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없죠. 정답 없어요. 그래. 우리 앵커님 똑똑한데. 많이 똑똑한데. 저걸 어떻게 벌써 깨달았지? 나는 거의 40 다 돼가 깨달은데. 주식이 정답을 찾으려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아무리 해답을 찾고 막 외국 원서를 빌려와 갖고 엘리어트 웨이브라고 해서 외국 원서를 샀어요. 그때. 그걸 번역해 가면서 봤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만 있을 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역시 모든 것은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왜 있다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왜 있다? 왜 정답이 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답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있다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들이. 없는데. 실제는 없는데. 왜 있다고 얘기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있다고 얘기해야만 뭔가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옛날 그리스의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모여서 토론하는 광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아테네 광장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아테네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개변을 탁 털어놔요. 평소에 하던 얘기 아니고 개변을 딱 털어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야 다른 철학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에 한때 궤변론자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게 사람들의 우리가 흔히 지금 하는 말로 하면 어그로를 끈다 하죠.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정답은 실제는 없어요. 근데 정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그로가 끌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짜 정확하게 얘기 드리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는 빠졌는데 오뚜기가 오늘 오뚜기 한 3% 올라요. 오뚜기 얘기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오뚜기 그러니까 이제 삼양식품의 주가가 저렇게 고공행진을 했는데 농심이나 오뚜기는 지금 주가가 거의 오른 게 없다. 조금 반영은 받았으나 근데 K푸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K라면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중국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 기사를 잡아왔습니다.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오뚜기가 2위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농심이 3위였어. 오뚜기 진라면이 중국 내 판매량이 2위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1위는 어디라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지금 오뚜기가 오늘 한 3% 가까이 올라요. 봐, 정답지는 이 신문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공시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시를 볼게요. 자, 내가 요 오늘 얘기를 했던 공시야. 자, 요 회사가 피노라는 회사예요. 피노. 피노라는 회사인데 이제 중소형주 슬슬 들고 나오기 시작하죠. 왜? 이제 3월 20일에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감사 보고서가 나온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을 보면 돼요. 이제부터. 자, 피노가 최근에 공시가 계속 나왔어요. 뭐? 수주 공시, 공급 계약 공시. 자, 이게 계속 나왔어. 자, 내용은 구리 공급 계약입니다. 이 회사가 철강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구리 공급 계약인데, 자, 계약 상대방이에요. 시틱 메탈, 홍콩에 있는 회사예요. HK. 시틱 메탈이라는 데요. 시틱 메탈. 그 다음에 이 회사 지금 해당은 중국입니다. 홍콩이니까 중국이죠. 국가는. 그 다음에 2025년도 요 시작일과 정렬이 올해까지야, 올해까지. 근데 매출 규모는 지금 자 최근 매출액은 60억인데 그죠? 최근 매출액 60억이에요. 근데 지금 매출 규모 봐봐. 자, 여기 60억인데 지금 200억 가까이가 나왔어. 그러니까 최근 매출액이 60억인데 지금 200억 가까이가 나왔어요. 매출액 대비 몇 프로? 299%. 폭발적인 성장세의 부분이 보인다는 거지. 자, 이 공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걸로 그럼 이제 끝 아니야? 근데 여기 봐보세요. 계약 상대방에게 공급한, 이 물론 이제 유통이니까 도매로 구입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주는 건데, 자, 이 회사가 최근에 어디 2차 전지 사업에 같이 뛰어들고 있어요. 모멘텀이 하나 더 생긴 거지. 2차 전지 소재 쪽이에요, 소재 쪽. 안 좋은데요? 근데 이 회사는 원재료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을 수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매출은 계속 늘고 있어. 최근에 매출액 봐봐. 계속 늘어. 수주공시 계속 나와. 내가 얘기했잖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사도 된다고. 자,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잖아. 효용 가치성 있어요, 없어요? 구리가 지금 여러 군데 쓰이잖아. 우리 지금 데이터선에도 구리선 들어가고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그죠? 효용 가치성 있죠. 미래성 2차 전지 사업 한다잖아. 미래성 있죠. 지금 현재 시성이 맞아요. 얘들 계속 철강 유통하던 회사예요, 피노는. 방향성 맞죠? 근데 2차 전지 사업은 추가된 거야. 그죠? 근접성 있느냐? 근접성 있지. 구리 안 쓰인 데 있어요. 접근성.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의문인데, 자, 이 구리가 들어가서 2차 전지를 만들고, 지금 어떤 전선 이런 부분들에 보면, 지금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 관련주들이 다들 오르죠. 접근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이 계속 늘고 있는데 재무 안정성에 당연히 좋지. 그죠?
지금 철강 산업이 철강 유통 이런 철강 유통, 철강 이런 쪽이 지금 산업 안정성이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시대가 어때서 그래? 구리, 자, 이 철강들을 요구하는 비철 금속들도 요구하고 지금 뭐 전선, 뭐 이런 뭐 통신 이런 것들을 모두 필요로 하는 그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죠? 가격 안정성. 자, 이거는 차트를 봅시다. 피노가 쭉 올랐다가 지금 빠져 내려왔죠. 2월 25일 9,07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5,810원인데 오늘 올랐어요. 오늘 한 10% 가까이 올랐는데, 자, 지금 이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면 내가 봤을 때는 더 나올 게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껏 나온 공시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속 수주 공시가 늘고 있어. 자, 이것도 봐봐. 자, 잠시만요. 자, 이거 지우고 볼게. 전에 매출이, 최근 매출액이 69억이었어요. 70억밖에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이제 200억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 이 최근 매출액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매출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수주 공시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해당 연도도 긴 해당 연도가 아니야. 올해까지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급격한 성장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으로 본다면 피노의 향후 주가의 전망이 좋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공시를 읽어내야 돼.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야 돼. 이거를 꼼꼼히 안 보면 유통회사인데 200억이라고? 유통회사 200억 팔아봤자 얼마 안 남아. 철강 유통 얼마 안 남아. 이걸로 접근해버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 전에 매출을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요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 단기간 계약 기간이 200억이라는 게 안 보이지. 그 다음 또 뭐가 안 보인다고? 얘들이 안 파고들면 2차 전지까지 사업, 2차 전지 소재 사업까지 하겠다고 얘기한 것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야. 이게 안 보이니 당연히 뭐 별로 이렇게 보이겠지. 근데 나는 별로로 안 보이니까 이걸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피노가 오늘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죠? 피노가 지금 10% 올랐네. 10% 올랐어요. 시작가는 한 4%에서 출발했는데 10%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늦은 거 아닌가요? 매출 성장은요, 늦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얘기했죠.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뭐다? 어딜 사도 무릎이다. 어디를 매수해도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뭐? 폭발적 성장세. 거기다가 우리가 효미시방 근접재산가 다 살펴봤죠? 동그라미 몇 개야? 8개야. 하나가 아리까리해. 하나가 알쏭달쏭해. 그죠? 하나가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하고, 그죠? 그래. 그렇지만 거의 8개가 다 동그라미. 9개. 죄송합니다. 효미시방 근접재산가 9개. 8개는 확실한 동그라미고, 한 개가 아리까리하다고 얘기했지. 이걸 살펴보고 들어가면 이 차트가 겁이 난다 안 난다? 오늘 10% 오른 게 겁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겁 없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결국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따라가는 거 겁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업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겁나요. 떨어지는 거 겁나요. 그럼 뭐다 투자라고. 떨어지는 거 겁나요. 따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겁나요. 그럼 뭐 어디 투자할까. 머물러 있는 거 이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웃고 가는 거 이런 거 투자할까요. 변동성이 전혀 없는 거,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 이걸 투자할까. 올라가는 거 겁나요. 떨어지는 거 겁나요. 뭐 어디 투자할 데가 없네. 그죠? 근데 올라가는 게 어디 선상에서 올라가고 있느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말짱도루묵이야. 아무리 잘 배워봤자 그게 안 되면 매수 타이밍을 못 잡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건 이제 매도해야 될 시기다라는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주가가 10배 이상 가도 못 팔아요. 더 올라갈 것 같거든. 그 욕심이 결국 한 배까지 내려와도 다시 갈 거야라는 욕심 때문에 또 못 팔아. 올라도 못 팔고 떨어져도 못 팔고.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 결국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그것조차도 뭐의 영역이 아니다? 기술적 영역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니다는 얘기. 이걸 모르니 자꾸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으면 불안해하고, 따라가 붙으니까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수익은 조금 보고 나와버리고, 따라 붙었으니까. 그죠? 그럼 손실은 막 어마어마하게 참아내고. 왜? 매도 타이밍인 걸 모르니, 매수했을 거고, 매수했으니 손실 보긴 싫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모르는 모든 책임은 자꾸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어디서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기술적 영역에서 찾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술적 영역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증거를 보여드렸잖아. 수많은 앞서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피는 어떻게 되는지 봐보라니까. 자, 내 이거 말 안 해도 알아. 쏙하 내 이거 주가 빠질 거 어떻게 다 예측해요. 수많은 그 기술적 영역이 아니라 이런 기사를 통해서 내가 내 나름의 효미, 시방, 근접대상가를 적용해보니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해답을 찾아낸다고. 그럼 매수 타이밍을 안 잡는 거지. 들고 있었다면 매도 타이밍을 잡았겠지. 똑같잖아. 딥노이드, 루닛. 의사들이 안 할 수 없다니까. 자, 오리온, 꼬북칩, 리가켄바이오의 지분법 이익. 자, 이거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다 이거 얘기 다 드린 거잖아. 유한양행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기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서 나왔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신문, 공시 무시하지 마세요. 신문, 공시 중요하게 보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 전문가님이 반복적으로 전해주시는 종목들, 그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전략 더해가실 분들은 하단 자막까지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